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연세대 논술만을 위한 꿀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시험장이 302동 학술정보관 4층이다. 그러면 아침에 쏜살같이 뛰어가서 전국에 계신 40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에서 입시 토크하는 허수의 제왕, 저는 이브입니다. 네, 방구석 평가원 네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제 언제 다루나 아주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드디어 4개월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저를 구원했던, 허수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한 논술 전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논술이고요. 자, 논술. 제가 이제 논술 전형으로 어쨌든 연세대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 주제만큼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며, 논술을 저는 어떻게 대비를 했고,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논술을 합격하려면 어떤 팁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서 괜찮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평원 제 네 번째 시간 논술 전형에 대한 간단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워낙 좀 약간 마이너한 전형이기도 하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논술 전형은 수시입니다. 정시가 아니에요. 수시예요. 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러 분들은 어차피 수시 카드 안 쓰는 거 논술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수시 하시는 분들은 수시 카드 한 장을 논술에 할애를 하는 거죠. 논술은 어쨌든 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합격을 하는 순간 정시에 응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 잘하고 써야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 가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학교 선생님들의 약간 입김이 들어가 있고, 학교의 약간 느낌,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느낌이 묻어 있고, 선생님들의 취향껏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 정시는 아예 평가원이라는 단체, 그 기관에서 직접 이렇게 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것처럼 내잖아요. 약속은 좀 안 지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내잖아요. 근데 이 논술 전형은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내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올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요, 이런 느낌을 담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또 해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진짜 케바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논술은 자연 논술과 인문 논술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과 논술, 이과 논술이 있고요. 인문 논술은 제가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 지문이 나오고 막 영어 번역하는 거 있고, 무슨 나의 생각을 담은, 사회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는 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경제 관련된 과의 경우는 그 경제 문제, 수학 문제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인문 논술은 그렇고, 이제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이에요. 수리 논술이라 하죠. 대부분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극히 일부 학교에 한해서 과학 문제가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 과학 논술도 같이 있었는데 점점 과학 논술이 약간 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대 다수는 수학 못 본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은 누구한테 잘 맞나, 그리고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해요. 논술을 하는 이유는, 논술은 수시라고 했잖아요. 정시로는 수시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수시 역사는 그냥 날려버린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딱 한 번 보는 건데, 시험 그거 망하면 바로 재수인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논술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논술을 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좀 불안해서 논술을 막 하향 쓴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다 붙으면 그 학교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바로 수능 잘 봐도. 그러니까 논술을 하향 쓰는 거는 정말 멍청한 선택이에요. 진짜. 수시로는 또 모르겠어요. 수시로는 수시에서 끝낼 거니까 그냥 진짜 하향 논술 하향 시켜서 보험을 깔아놓는 거,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시러가 논술에서 하향을 쓴다?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진짜 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무조건 우주상향이에요. 정시러들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정시러는 논술을 할 거면 우주상향을 해라.
상향을 안 하는 논술은 정시로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논술은 무조건 우수상향 하셔야 되고, 논술을 하면 좋은 점, 저는 수리 논술만 얘기할게요. 인문 논술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수리 논술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수리 논술은 어쨌든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고 수학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 수학의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논술 특유의 그런 답안 작성법 이런 요령만 배우면 되는 거라. 근데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하면서 논술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든 정시로든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리턴이 또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합격을 하는 순간 리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큽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 엄청나게 리턴이 커요. 그러니까 논술은 보험용으로 쓸 수 있고 엄청난 리턴을 바라고 하는 도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다는 점. 이런데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논술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거 있어요. 개나소나 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하기가 좀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하를 선택한 인간들이죠. 기하나 확통을 하는 인간들은 논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논술은 미적분이 기초 베이스예요. 미적분, 수원, 수투가 기초 베이스고 여기에 확통이나 기하가 약간 그 다른 문제, 좀 별도의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하는 미적분이랑 약간 짬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기초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는 점. 기하는 솔직히 말해서 기하 세 단어 있죠. 그 2차 곡선, 벡터, 공간. 공간은 진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거의 안 나오고 벡터랑 2차 곡선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진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수준으로 기하는 그렇게 막 비중이 강하잖아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통은 요새 미적분 선택자들이 확통을 안 하고 심지어 확통을 막 깔본 애들도 있기 때문에 확통을 약간 엿먹이는 용도로 많이 내요. 근데 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하를 선택했다 하면 논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EV를 따라하려고 무슨 뭐 EV처럼 하면 연세에 논술 합격하겠지 하면서 뭐 기하를 선택하고 나도 EV가 되겠습니다 하면 제2의 EV 이지라고 가면 너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논술은 적합한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제가 논술에 적합한 사람, 일단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 당연한 얘기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수학 성적이 일단 어느 정도 받침돼야 됩니다. 막 수학 막 6등급 7등급인데 내가 논술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논술이 진짜 무조건 수학 1등급 아니면 못 붙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나 봐봐, 나 2등급이야 수학. 근데 붙었잖아요. 붙었어요. 나는 심지어 예비번호 받았어. 받고 붙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진짜 무조건 1등급이어야 되나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된다는 점. 저는 솔직히 말해서 3, 4등급까지는 인정. 마지노선은 인정. 근데 4등급 한 후반으로 넘어가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한 70도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학 개념을 더 돌려가지고 정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논술은 그렇습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받침돼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수능 수학을 잘하는 수능 수학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좀 희한한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1번 문제 봐도 그 문제형 남자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을 애청을 했고 어렸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사람들은 올해 연세대 논술 1번 문제 보자마자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거였지 하면서. 근데 그런 걸 안 받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분들은 전혀 이게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 진짜 약간 되게 조금 희한한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였다 하면서 저는 솔직히 1번 문제 보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판이구나. 개꿀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반면에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사실 한양대 논술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한양대 논술은 딱 그거예요. 원하는 이거예요. 수학만 잘하는 애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겁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약간 평가 절하당한 애들 이런 애들을 구원하는 걸 약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막 국어, 영어, 탐구 다 합쳐서 막 등급 20 나오고 그런데 수학이 100분위가 막 99, 100이야. 진짜 수학 원투리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한양대 논술 적합자예요. 이런 애들은 보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양대학교 논술을 준비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한양대 논술을 준비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실제로 한양대 논술에서 잘 붙고요. 한양대 논술의 인재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케이스다, 그럼 무조건 한양대 논술을 준비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저한테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질문은 정말 많아요.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요새 새학기이기도 하니까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예 공스타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답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12월 달이랑 1월 달에는 정말 하루에 두세 개씩 오고 그랬거든요. 논술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논술 뭐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월 달부터 했어요. 논술 대비를 했어요. 1월 달부터 나 논술 하겠다 하고 했고, 근데 초반엔 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1월, 2월은 거의 안 했고, 3월 달부터 학원 옮겨서 제대로 했습니다. 진짜 9월 달에는 정말 이제 9월 말에는 연세 논술 앞두고는 진짜 빡세게 했고, 빡세겠죠. 약간 제가 기아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페널티가 좀 있었어요. 그 미적분 문제 나온 점이 어렵고, 근데 저도 어쨌든 미적분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막 시발점이라도 봐서 개념이랑 최대한 배워가고, 틈틈이 미적분 문제 풀어보고, 그 학교에서 내신 수업 때 미적분 수업은 최대한 들어보고, 중간고사도 정시론데도 미적분 시험은 진작에 한번 풀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시죠? 논술 공부법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과목을 다 해야 돼요. 논술에 나오는 전과목 다. 논술은 무슨 과목이 나오냐? 일단 수원수도 당연히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미적분이 나와요. 정말 약간 논술에서도 약간 낮은 학교가 아니면 웬만한 미적분은 기본으로 깔려있고요. 확통도 웬만하면 나와요. 기하는 케바케예요. 없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을 쓰는 학교에 나오는 과목들은 전부 공부를 해야죠. 과학 논술까지 한다면 원투 과목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논술 공부법이라는 게 딱히 뭐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수능 수학의 연장이에요. 그냥 수학 공부하면서 논술 특유의 그 작성법만, 요령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그 요령을 좀 습득을 하고, 학원에서 주는 무슨 문제나 그런 과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내가 직접 한번 써보면서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답이라도 조금 봐도 되니까 내가 직접 풀이 과정을 쓰면서 그 논술의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공부법 딱히 없어요. 진짜 딱히 없어요. 진짜 딱히 없고,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설명해주는 요령 딱 배우고 과제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할애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학원에서 오래 해봐야 3시간 할 거예요. 이거를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뭐 저는 미적분이 아니었으니까 약간 뻘짓을 하긴 했지만 제 말을 들었다면 미적분을 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게 기하랑 그 확통이랑 과학 논술을 하면 원과목은 수능을 할 테니까 2과목이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나가면 고3이면 한번 들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많이 하지 말고 이 과목들 그냥 로테이션으로 격주로 그냥 첫 번째 주는 기하, 두 번째 주는 확통, 세 번째 주는 투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시간 정도씩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러기만 해도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30번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과제도 엄청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치면 일주일에 8시간도 안 돼요. 할애할 시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술에 막 목을 매라 이런 건 아니에요. 논술 원툴러가 아닌 이상. 그리고 다음에 학원 정보. 저한테 학원 정보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학원 어디 다녀요? 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학원 위치에 좌표까지 찍어달라는 분들 많아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강사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아요. 논술이 강사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강사랑 좀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이해를 하고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강사랑 학원은 사실 2차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막 학원에 집착하고 무슨 뭐 어디 다녀야 된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학원이 둘로 나뉘어요. 큰 학원, 정말 큰 학원, 대형 학원에서 그냥 대형 수학학원에서 그냥 좀 논술 되는 사람 몇 명 강사 뽑아서 그 논술반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단과학원이 있어요. 단과학원에서 논술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소형 학원에서 논술도 좀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셋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느낌 달라요. 대형 학원은 일단 자료가 되게 풍부합니다. 얘네는 인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대형 학원은 선배들도 빵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많은데 문제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애들 좀 많고 좀 답답한 환경 싫어하는 사람이면 힘들 수도 있고요. 수업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강사가 다 첨삭을 못해줘요. 논술의 핵심은 첨삭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다 못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교가 그냥 그 뭐라 하죠, 모범 채점한 그거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그 첨삭을 해주고. 그러니까 첨삭의 질이 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감안해서 유료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돈을 내면 첨삭을 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논술이 약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대기열이 엄청나게 길 수 있어요.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과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많으니까 대부분 그 스킬, 논술 특유의 스킬, 이거를 굉장히 현란하게 잘 가르쳐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그 질이 되게 좋죠. 대형 학원이 약간 양으로 승부하는 느낌이면 단과 선생님들이 약간 좀 질로 승부하는 느낌?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까지 제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명이기도 하고, 단과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첨삭 받을 시간이 마찬가지로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단과니까 제일 비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소형학원, 제가 여기 케이스였어요. 소형학원, 약간 소형학원과 단과학원의 느낌이 좀 섞인 느낌이었는데, 소형학원은 애들이 많이 없어요. 첨삭을 되게 꼼꼼하게 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사가 그렇게까지 프리스킬 현란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 면에서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첨삭이 매우 훌륭해요. 첨삭도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저는 사실 소형학원 다녔는데 소형학원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첨삭 잘해주니까. 네, 학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난 딴 거 모르겠고 네가 다니는 학원이 너무 궁금하다, 니를 가르친 그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그 공스타그램 있거든요. DM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릴게요. 어디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냥 좌표까지 딱 찍어드릴게요. 강사 이름이랑 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 섭섭하잖아. 그래서 제가 논술러를 위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이건 꿀팁이에요, 꿀팁. 자, 첫 번째로 전 과목 다 해야 돼. 전 과목 다 해야 되는데 확통 많이 나와요. 저는 요새 수리 논술의 핵심 확통이 아닐까 싶어요. 웬만한 애들은 미적분 선택하기 때문에 미적분은 잘 풀어요. 수원수도 공통이가 잘 풀고. 근데 확통은 이게 대비를 안 하고 와요. 특히 막 3단원에 나오는 통계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냥 개박살이야. 다 그냥 작살나요. 그러니까 확통을 잘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 잘해 두시는 건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나 그런 입시 요강 같은 걸 보면 출제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하는 싫다, 기하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러면 기하가 없는 논술을 콕 집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세대 기출문제도 저 풀었을 때 잘 맞다 생각했거든요. 잘 맞는 학교 위주로 약간 잘 푸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많은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과학발이 있어요. 과학 논술이 요새 거의 없긴 한데 연세대랑 중앙대랑 경희대, 의대 뭐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학발이 뭐냐면, 과학 논술은 이상하게 안 해온 애들이 많아요. 대비를 잘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 솔직히 말해서 과학 논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과학은 진짜 조금만 대비하면, 그리고 조금만 대비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과목이 핵심이긴 하지만 과학 논술은 좀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과학이 생각보다 배점이 세요. 연세대는 40점이나 돼요. 40%. 그리고 그게 뭐야, 중앙대는 30%나 돼요. 30%. 과학에서 점수를 쓸어 먹잖아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연세대 논술 합격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과학 논술에 자신 있다. 그 과학 논술이 보는 학교를 쓴다. 그러면 과학 논술이 보는 학교를 웬만하면 다 쓰고 선택 과목을 다 하나로 통일을 하고 과학 논술에 집중해서 과학에서는 좀 고득점을 노리는 거,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연세대 논술만을 위한 꿀팁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연세대 논술을 보시면 한 이제 9월쯤 되면 여러분들의 고사장을 배치를 해줄 거예요. 거기서 302동 학술정보관이라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302동을 배치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장인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4층에 있는 시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시험장이 302동 학술정보관 4층이다. 그러면 아침에 쏜살같이 뛰어가서 196번 자리를 사수하세요. 왜냐면 내가 거기 앉았어요. 거기는 내가 앉았던 자리야.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합격을 했잖아. 나의 기가 깃들어 있는 자리란 말이야. 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EV의 기운이 너한테 갔을 거야. 그러니까 196번에 무조건 앉아. 그러면 넌 합격해.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논술을 합격하는 가장 큰 요소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재능이라 생각해요. 논술은 재능이에요. 좀 위험한 말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논술은 재능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학종이 노력에 가산점을 줘서 뽑는 전형, 그리고 정시가 3박자 재능, 운, 노력이 골고루 잘 되어 있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논술은 이 재능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뽑는 전형이 아닐까 싶어요. 운의 영향이 좀 있고, 그렇다고 노력이 1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노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재능이 조금 따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재능은 수능 수학의 재능이랑 조금 다르다는 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2학년 때 논술을 하려 했는데 어떤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논술을 하려면 수학을 존나 잘해야 되는데 너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의 망언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논술의 재능은 좀 달라요. 근데 이 논술의 재능은 솔직히 말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될 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한테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하라는 거야, 논술을. 그니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능 수학은 막 그렇게 못하는데 해도 논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재능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제가 논술에 관해서 썰을 한번 풀어봤어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논술 얘기는 정말 가끔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술러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기가 좀 있어요. 그때 맞춰서 제가 논술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공스타 DM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귀찮아가지고 답변 안 했지만 그냥 좀 고쳐먹고 생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정말 논술에 합격을 하길 바라고 저처럼 연세대 논술도 잘 붙길 바랍니다. 연세대 논술, 특히 생명과학과 연세대 논술 24학번은 내가 진짜 엄청 챙겨드릴게요. 진짜 내가 챙겨줄 테니까 여러분 논술을 꼭 화이팅! 논술 하실 거면 정말 제가 행운을 빌게요. 화이팅 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시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